오늘도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참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대만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의 연합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함대를 편성해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남중국해를 항해 중인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호주 해군과 합류해서 대규모 해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일본 통합왕료 간부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와 이지스 순양함인 엔티텀, 이지스 구축함인 머스틴이 참가했고, 일본은 최근 필리핀과 연합훈련을 하고 온 아키즈키급 다목적 구축함인 테루즈키가 합류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호주입니다. 이번 훈련 사실을 공개를 통해서 호주가 남중국해에 헬기 항모 전단을 파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호주는 강습 상륙함 캔버라, 이지스 구축함 호바트, 안자급 호위함 아룬타와 스튜어트, 함대 보급함 시리우스 등 완편 타격 전단을 구성해서 남중국해에 파견했습니다. 호주의 강습 상륙함 완편 전단 해외 출정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호주는 캔버라 헬기에 NH-90 강습 헬기와 타이거 공격 헬기를 탑재하고 지상군 전투부대를 승선시킨 채 남중국해로 들어왔습니다. 이들 3개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해역은 필리핀 팔라완 섬 인근 해역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곳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와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호주 정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호주가 항모 전단을 지금 파견을 해서 미 항모 전단하고 합동 훈련하는데, 이 항공모함의 크기만 다를 뿐 그 호위 세력은 미 항모 전단에 뒤지지 않습니다. 미 항모 전단은 이번에 이 이지스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리고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 이렇게 두 척의 이지스함을 보냈는데, 호주는 이지스함 한 척에다가 그리고 안자급 호위함 두 척, 이렇게 해서 세 척의 이 군함을 호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목적 군수지원함, 이렇게 해서 이제 장거리 또 장기 작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이제 일본은 필리핀하고 같이 훈련했던 아키즈키급 구축함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3개국이 합동 훈련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국말로는 서사군도 그리고 남사군도, 이렇게가 지금 파라셀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이렇게 해서 영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남사군도 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호주가 이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이 원래는 경항모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키점프대까지 다 만들었어요. F-35B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스키점프대를 만들었지만 이 F-35B가 워낙 가격과 운영 유지비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막판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NH-90 강습 헬기 그리고 타이거 공격 헬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해병대 상륙을 지원하는 이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캔버라함의 이 시리즈의 생존, 태동 이유를 바로 이제 이 F-35B 탑재한 함대 방공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했으니까 F-35B 도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이 호주 내에서 나오는 주장은, 지금 호주 대륙 북부에 다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미 해병대가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 해병대가 호주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미 해병대 전력이 많으니까 그 미 해병대 F-35를 당분간 여기다 얹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자. 미국 거가 우리 거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호주가 아마 당분간은 미 해병대 F-35를 가지고 캔버라를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자기네들 F-35B를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고 정말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게 캔버라 강습 상륙함입니다. 원래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이 3개국이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 3개국이 중국의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정말 무자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토 침탈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해군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 해군에서 그저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라고 그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죠. 포스타 육군 포스타 출신인데 이번에 비례대표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김병주 의원실에서 한 세미나에서 김병주 의원하고 아마 교감이 안 된 상태였을 수 있는데 그 발표자가 이 남중국해의 어떤 평화 유지에 한국 해군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의 다낭 이런 지역에 우리 군항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거 완전히 이 정부하고 배치되는 그런 말인데 김병주 의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거 우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요즘 뭐 누구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죠. 산샤댐이 붕괴되면 중국 인구의 40%인 6억 명이 이재민이 되고 GDP 40%가 날아간다는 분석이 제기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수위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고 있으며 붕괴될 경우에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22일 특집 기사를 통해 산샤댐이 무너질 경우에 주변의 수많은 도시와 농촌이 수몰될 것이며 안의성과 장시성, 저장성, 장수성 등의 곡창지대가 매몰돼 심각한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양쯔강 유역에는 약 4에서 6억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이 이재민이 될 수 있고 중국 국내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이 지역의 산업 기반이 수몰될 경우에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뉴스위크는 이번 산샤댐 위기가 2008년 시험 저수 당시부터 시작된 부실 공사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상류에서 내려오는 대량의 모래가 저수지 바닥에 쌓이면서 댐의 수문을 막았고 이로 인해 댐 전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산샤댐 상류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 지역에는 8월 중순까지 계속 비가 예고되어 있어서 시진핑과 중공 지도부의 씨름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와, 산샤댐 제가 오늘 국방TV의 일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산샤댐에 지금 균열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 스티브 배넌이 미국의 정보 전문가죠.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을 제가 인용 보도를 해드렸는데 균열 발견된 이 마당에 이 산샤댐이 무너지고 나면 이 4에서 6억 명이 이재민이 되고 지금 현재 한 4천만 명 이재민이 있어요. 그런데 4에서 6억 명의 이재민 그러면 중국 인구의 한 40%가 이재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중국 GDP의 40%가 증발할 수 있다. 왜? 산업 기반들이 다 수몰되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산업 기반이 증발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에서 6억 명의 이재민 이런 분들이 좀 불행한 일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고 그러나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빨아들이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국방비에 정말 무지막지한 국방비에 투자하면서 그 국방비를 가지고 뭐 항공모함 지금 뭐 4척 찍어내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또는 서해 이런 곳에서 정말 이 뭐 세상 겁나는 것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확장해 나간 이 중국 당국을 보면 좀 경제력은 좀 약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인지상정처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일 안보 브리핑에 제가 드렸던 정말로 산샤댐의 균열이 맞다면 이거 지금 이 산샤댐이 방류하고 있는 전 수문을 개방해서 방류하고 있는 이 물의 양보다 지금 유입되고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니 이 물의 압력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면 GDP 40% 날아갈 수 있는 최대 수치입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따를 수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통령 직권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의원이 다음 주 대만 침공 방지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폭스뉴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후에 미국의 대만과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공간이 존재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합의에 따라 지금도 방어용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모리 요시히사 레이타쿠 대학 교수는 유력 언론에 미국 정책과 정반대인 아베 정권의 중국 접근은 위험하다는 기고를 통해 아베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비 확장과 인권, 무역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권과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만 이와 반대인 대중국 자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이른바 미소 외교를 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이 중국의 전략에 빠지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히사 교수는 일본 외교의 위기마저 느낄 정도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선언한 동맹 상대는 미국이지만 아베 총리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의 양당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올해 10월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중국과의 모든 수준에서의 교류 확대를 강조했고, 내년 벚꽃이 피는 무렵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일중 신시대를 개척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 대중국 유화 자세는 올해 1월에 시정방침연설에서 중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는 발언의 연장선인데, 이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라는 표현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오랜만에 중국 방문을 마친 뒤부터 여러 번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런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너무 무리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실제 움직임만 봐도 일본이 중국에 이렇게 친절한 태도를 보일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로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에 중국 함정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 중국은 여전히 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일본의 미사일 방어 등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듭니다. 또한 중국은 항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반일 교육을 바꾸지 않았고, 시진핑 정권은 중일 전쟁의 원인이 된 루거우 차오 사건과 난경 사건의 기념행사를 국가 최고 수준의 행사로 끌어올린 상태라는 겁니다. 또 최근 위구르 지역과 홍콩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안 좋은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은 일본에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며 중국 내에서 반일로 비치는 활동을 겉으로는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근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며, 중국의 트럼프 정권과의 마찰 가운데 일본과의 대립은 줄임으로써 미국과 일본 관계의 이반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깨려하는 위험한 도전자라고 평가하며 시진핑 정권의 1대1로도 패권적 야망이라고 파악하고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는 미중 관계를 분리나 불관여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10월에는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방미를 거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도 포함되는 등 트럼프 정권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교류 자체도 분명히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반복해서 중국과의 교류 확대, 경쟁에서 협력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1대1로 구상해 간접적 협력을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트럼프 정권의 정책과는 정반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시히사 교수는 아베 정권의 대중국 유화 자세에 대해 이미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로부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국무부 인수의 핵심이었던 크리스티안 휘티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이 중국의 팽창에 대해 억제하는 대응을 강화하는 중에 일본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미일 동맹과 트럼프 정권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연구기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선임연구원은 이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아니게 되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며 기고를 마칩니다. 최근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으로 체포된 일본 국립대 교수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구속된 사람이 최소 13명인데 일본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인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으로 만회를 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국 밀착 행보로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이 되고 있다. 이는 아베의 외교 치적이다. 라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상 영토 문제, 안보 문제, 일본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하는 등 중국의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것이었고 오히려 미국의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인 것입니다. 아베의 이런 외교가 어떤 결말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